우편함에 꽂힌 회색 봉투는 손끝에서부터 차가웠다. 전기요금 고지서처럼 보였지만 종이가 묵직했다. 도시정비사업 보상 산정 통지라는 굵은 글자, 그 아래 내 이름과 집원 그리고 낯선 숫자의 행렬. 토지 보상, 건물 보상, 영업 보상, 최종 보상액 126억 4천만 원. 처음엔 눈이 흐릿해져 영의 개수를 3번은 다시 셌다. 입 안에서만 맴도는 말, 내 평생을 붙들고 살던 낡은 집과 비좁은 마당이 종이 한 장의 숫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기쁘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반가움과 두려움이 서로 양쪽 팔을 잡아당기는 느낌, 등줄기에 얇은 전기가 타고 오르는 느낌, 내가 견뎌온 계절들이 한꺼번에 낯설어지는 느낌. 밤이 오도록 나는 그 봉투를 식탁 한가운데 올려두고 물만 여러 번 끓였다. 김이 오를 때마다 마음이 약간씩 꺼졌고 다시금 부풀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다. 돈 앞에서 본심이 나온다. 젊을 때는 그 말이 못마땅했다. 나는 사람을 믿고 싶었다. 그런데 남편을 떠나보낸 뒤 셋을 키우며 살다 보니 그 말이 자꾸만 실감으로 다가왔다. 믿음이란 게 말에서 시작해도 결국 손으로 끝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받아주는 손, 밀어내는 손, 움켜쥐는 손, 떠나보내는 손. 새벽에야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숫자와 얼굴들이 번갈아 떠올랐다. 첫째 선영, 둘째 준호, 막내 다연. 나는 결국 결심했다. 이 숫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내 자식들이 돈이 아닌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선물보다 시간을 먼저 내놓는지, 순간의 말이 아닌 생활의 손으로 증명하는지. 아침이 밝고 옷장을 열어 가장 낡은 카디건을 꺼냈다. 소매 끝이 해지고 단추 하나가 엉뚱한 색으로 달린 그 옷. 머리는 일부러 풀어 묶지 않았다. 거울 속에 나는 의도대로 조금 초라해 보였다. 사람은 눈으로 믿는다. 믿으면 손이 움직인다. 오늘은 그 손을 보려는 날이었다. 전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따르릉 소리 사이에 사람은 표정을 정리한다. 내가 보고 싶은 건 첫 표정, 준비되지 않은 손짓이었다. 먼저 선영네로 갔다. 강북의 새 아파트, 유리와 금속이 반짝이는 현관. 경비실에 신분증을 보이고 엘리베이터 21층 버튼을 눌렀다. 버튼 옆 비상 안내문을 읽는 척을 했지만 글자는 머리로 들어오지 않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틈으로 따뜻한 조명이 흘렀다. 엄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그녀는 웃었지만 웃음 끝에 갑자기라는 금이 그어져 있었다. 집은 넓고 정갈했다. 큰 창, 커다란 TV, 반짝이는 커피 머신, 아일랜드 식탁 위 정렬된 머그들. 발끝에서 섬유유 연제 향이 올랐다. 나는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허리가 요즘 더 아파서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자네. 선납 비용이 좀 있어. 선영은 내 얼굴과 봉투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얼마나? 5천. 그녀의 눈썹이 아주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다. 엄마, 갑자기네 요즘 이사하고 가전 바꾸느라 카드값이. 말끝을 흐리더니 서랍에서 카드 지갑을 꺼내 내 손에 신용카드 한 장을 쥐어줬다. 이걸로 택시 타고 병원 가 접수비라도. 큰돈은 민수랑 상의해볼게. 민수는 사이였다. 상의. 단단하지만 공허한 단어가 혀끝에 남았다. 나는 멋쩍게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돌려주었다. 괜찮다. 택시는 필요 없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아까 그 짧은 눈썹의 움직임을 다시 떠올렸다. 놀람인지 계산인지 아직은 단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엔 성수동으로 갔다. 준호의 수제버거 가게는 통유리 너머로 양파를 볶는 달큰한 냄새를 내보내고 있었다. 점심 전에 한적한 시간, 직원 둘이 패티를 다지고 있었다. 엄마, 여기 웬일이야? 그는 앞치마 끈을 풀며 나왔다. 구석 테이블에 앉자마자 나는 같은 말을 꺼냈다. 허리 수술. 선납 5천. 준호는 벽시계를 보고 POS 옆 계산기를 보고 다시 내 얼굴을 봤다. 엄마, 요즘 장사가 진짜. 그는 계산대 밑에서 검은 봉투를 꺼냈다. 어제 매출 중 현금 300 있어. 오늘 라이더 정산 끝나면 50 더 보태서 줄게. 나머지는 형네가 사정이 좀 낮잖아, 형한테. 그는 습관처럼 현실적인 해결책을 골랐다. 나를 다른 쪽으로 보내는 손짓. 나는 봉투를 밀어 돌려주었다. 일단 됐다. 문을 나서는데 그가 황급히 따라 나왔다.
엄마, 진짜 미안해. 나 버티는 게 맞다고만 생각했어. 그의 손이 내 팔에 닿았다가 금방 떨어졌다. 린스 냄새 대신 기름 냄새가 묻어 남았다. 진심은 종종 말보다 신체에서 먼저 새어 나온다. 그의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막내 다이언은 동작구 반지하에 살았다. 배를 누르자 허둥지둥한 발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다. 묵다 만 머리, 늘어난 트레이닝 바지, 부끄러운 듯한 미소. 엄마, 왜 연락도 안 들어와? 반지하는 눅눅했지만 생각보다 따뜻했다. 베란다에 널린 빨래가 이미 많이 말라 있었다. 나는 세 번째로 같은 말을 꺼냈다. 5천. 다이언은 한숨도 쉬지 않고 장롱 위 나무 상자를 열었다. 적금 통장과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여기 비상금이랑 적금 해지하면 내일 오전에 더 될 거야. 당장 되는 건 800 조금. 먼저 날짜부터 잡자. 수술 예약 같이 해. 그녀는 물을 한 컵 마시고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아픈 걸 왜 이제야 말해? 그녀 책상 달력에 굵은 펜으로 포트폴리오 제출 면접이 적혀 있었고 그 사이에 엄마 병원이라는 세 문장이 적혔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목까지 뜨거운 게 차올랐다. 이건 시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 그냥 확인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지. 집으로 돌아오니 다시 회색 봉투가 하나 더 와 있었다. 이전비, 이주정착금, 각종 지원 제도 안내 문서. 친절한 문장들 틈 내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그날 밤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오래전 단기 아르바이트 하던 때 산 것. 테스트 버튼을 누르니 아직 또렷했다. 날짜와 시간, 대화의 핵심 문장들을 공책에 적었다. 기록은 내 편이다. 누군가를 몰아붙이려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붙잡으려는 모 같은 것. 다음 날 새 아이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으로. 중요한 얘기. 집을 쓸고 닦고 식탁 위를 비우고 차를 끓였다. 저녁 무렵 선영이 가장 먼저 도착했고 준호가 그 뒤를 다현이 가장 늦게 도착했다. 다현은 뛰어왔는지 숨이 가팠다. 나는 흰 파일처를 식탁 가운데 놓았다. 어제 말한 수술 얘기부터. 날짜는 아직 못 잡았다. 그리고 이걸 먼저 봐라. 파일철 위에 도시정비사업 보상 산정 통지를 올렸다. 공기가 눈에 보이듯 바뀌었다. 새 아이의 눈동자가 동시에 숫자에 닿았다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흔들렸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준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렸다. 다이언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엄마, 이게 진짜야? 준호가 먼저 물었다. 진짜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너희에게 했던 말은 시험이었다. 너희를 모욕하려던 건 아니고 내가 나를 지키려던 방식이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이 식탁 위에 얹히자 선영이 의자를 조금 더 당겨 앉았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 건데? 나는 두 번째 파일을 꺼냈다. 친구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만든 조건부 신탁 초안. 이건 초안이다. 오늘 합의해서 공증받자. 보상금 대부분을 신탁으로 묶고 월별 지출과 역할을 명확히 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하나. 내 결정권은 내게 있다. 나는 규칙을 읽었다. 첫째, 돈 얘기는 내가 먼저 꺼내지 않으면 금지. 둘째, 모심이 아니라 함께 살기의 관점으로 결정. 셋째, 매달 첫 토요일 가족 회의와 회의록 낭독. 넷째, 신뢰가 훼손되면 이 구조를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 말이 끝나자 잠깐의 침묵이 방 안에 앉았다. 선영이 먼저 손을 들었다. 엄마, 어제 내가 카드만 내민 게 마음에 걸려. 그 순간 최선이라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그건 엄마를 숫자로 대한 거였어. 병원 금융세무 일정 관리 내가 맡을게. 준호가 이어받았다. 나는 발품 맡을게. 장보고 병원 동행하고 생활비 집행하고 주말 낮 장사 줄여서 회의 참석할게. 다이언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러면 나는 엄마랑 같이 살기. 산책 운동약 시간 함께 기록할게. 저녁마다 오늘 고마운 것 3가지 낭독하자. 문득 인터폰이 울렸다. 장모님 댁 맞죠? 올라가도 될까요? 민수였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그는 식탁 위 서류들을 스캔하듯 hul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이런 큰 돈은 전문가가 붙어야 해요. 제가 아는 자산관리사가. 그의 문장은 그 자신감만큼 매끈했지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가족회의야. 자료는 나중에 선영 통해서.
그의 눈동자에 아주 짧게 서운함이 스쳤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다시 우리 넷의 것이 되었다. 서명하기 전 내 휴대폰이 울렸다. 구청 재산세가. 어르신 방금 어르신 명의로 보상금 수령계좌 변경 위임이 전자 제출돼서요. 누가요? 사입은 성함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금세 선명해졌다. 그거 무효 처리해 주세요. 본인 신청만 인정해 주세요. 전화를 끊자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내가 바로 말할게. 오늘 선은 내가 확실히 걸게. 그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또렷하게 말했다. 가족회의 위임 금지, 모든 금융 커뮤니케이션은 나를 통한다. 그 문장들이 내 귀에 똑 떨어졌다. 어제 카드만 툭 건네던 손이 오늘은 선을 긋고 있었다. 우리는 초안에 서명했고 다음날 공증을 마쳤다. 보상금은 신탁으로 묶였고 월별 지출 상한과 역할표가 파일철에 꽂혔다. 가족회의록 폴더도 만들었다. 회의가 끝날 때마다 다연히 낭독했다. 소리 내어 읽으면 욕심이 줄고 부끄러움이 생긴다. 첫 딸은 놀랄 만큼 순조로웠다. 선영은 병원 스케줄을 척척 잡아주었고 준호는 토요일마다 반찬을 만들어 왔다. 다혜는 나를 데리고 근린공원을 걷고 찍은 사진에 엄마 2345보 같은 자막을 붙였다. 밤마다 우리는 서로의 오늘 고마운 것 3가지를 읽었다. 나는 새삼 생활이 숫자보다 단단하다는 걸 느꼈다. 매달 균열이 왔다. 준호 가게 매출이 급락했다. 회의 자리에서 그는 멍하니 종이컵을 찌그러뜨렸다. 결국 그가 말했다. 엄마 신탁에서 한 번만 3천 일시로 꺼냈으면 안 될까? 보증금 돌려받으면 바로 채울게. 선영이 숫자를 펼쳐 보였다. 그렇게 꺼내면 구조가 무너져. 대신 다른 방법을 찾자. 임대인과 재협상, 메뉴 재구성, 고정비 축소. 다현이 내 눈을 보았다. 엄마, 나는 잠깐 준호의 손등을 봤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생긴 옅은 자국. 신탁은 틈이 되면 안 된다. 대신 내가 개인으로 투자하자. 계약서를 쓰고 지분을 받자. 돕대 구조 안에서. 준호는 한참 울었다. 버티는 게 효자인 줄 알았어. 말 꺼내는 게 겁났어. 우리는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다. 도움을 관계가 아니라 규칙 안으로 들였다. 셋째 달 민수가 또다시 고수익 상품을 들고 왔다. 선영은 자료를 후로 보더니 스스로 찢었다. 엄마, 내가 욕심을 포장하려고 했어. 미안해. 그날 그녀는 우리 집에 와서 잤다. 새벽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싶어. 나는 그녀 손을 잡았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기록하면 더 빨리 바뀐다. 넷째 달 다현이 면접에 붙었다. 주 4일 근무. 우리는 역할표를 조금 바꿨다. 평일 낮엔 엄마와 준호가 함께, 저녁 운동은 여전히 나. 이런 미세한 조정이 집안의 온도를 바꿨다. 그 즈음 보상금 관련 마지막 변수가 생겼다. 조합에서 면적 산정 오류로 소액 추가 보상 안내가 왔다. 선영이 문서를 검토하다가 계좌번호가 다른 사본을 발견했다. 엄마, 이 사본으로 위임장이랑 붙이면. 우리는 즉시 구청과 경찰에 알렸다. 브로커가 위임서를 위조해 노인 대상 사기를 벌이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담당자는 말했다. 어르신처럼 본인 확인을 습관화하는 분이 드물어요. 나는 웃었다. 가족이니까 더 확인해야 해요. 큰 돈은 외부의 탐욕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부의 틈도 쓰다듬는다. 우리가 만든 규칙과 기록이 그 틈을 메웠다. 초여름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크지 않지만 햇빛이 예쁘게 들어오는 집. 내 방 벽에 오래된 사진을 걸었다. 연탄불납 23의 나, 29의 남편. 그 사진 속 우리는 몰랐다. 억 단위 숫자가 우리 집에 올 줄, 아이들이 어떤 표정을 품은 어른이 될 줄. 다만 서로를 똑바로 보고 웃고 있었다. 이사 첫날 밤 우리는 피자를 시켜 먹었다. 준호가 만든 소스를 추가해서 먹으니 훨씬 맛있었다. 선영이 보리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다음 회의는 우리 집에서 할게. 저녁 메뉴도 내가 할게. 다현이 손을 들었다. 회의 끝나고 에세이 낭독회 하자. 엄마가 밤마다 쓰는 거 우리도 듣고 싶어. 나는 웃었다. 거창한 글은 아니야. 그날 있었던 일 적는 거지. 5째 달 내 허리 수술을 했다. 선영이 입원 절차를, 다현이 간병을, 준호가 식사를 맡았다.
회복실에서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돈을 냈느냐가 아니라 누가 시간을 냈느냐. 수술 다음 날 선영이 휴대폰 화면을 내 얼굴 앞으로 가져왔다. 엄마 오늘 회의록은 병실에서. 그녀가 읽고 다행히 받아 적고 준호가 농담을 했다. 나는 웃다가 상처가 당겨 눈물이 났다. 웃음과 통증이 함께 오는 순간 우리는 끝내 가족이었다. 6째 달 준호가 큰 결정을 내렸다. 가게를 접고 새로 시작하기로. 우리는 그의 결정을 회의록에 적었다. 패배가 아니라 전환. 선영이 구직 사이트를 뒤져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찾았고 다현이 이력서를 다듬어 주었다. 나는 아침마다 준호와 함께 걷고 점심엔 그가 끓인 된장국을 먹었다. 국물은 조금 짰지만 마음은 덜 짰다. 7째 달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장모님 그동안 무례했어요. 선영이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가족회의 규칙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 집의 규칙은 간단해요. 증거, 기록, 낭독. 그는 웃었다. 어렵지만 명확하네요.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혼자 버스를 타고 재개발 구역을 한 바퀴 돌았다. 펜스 너머로 먼지가 올라가고 굴착기에 팔이 오래된 벽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내가 살던 골목은 지도에서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빈자리를 보고 있으니 거꾸로 내가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집은 바뀌어도 우리는 남는다. 숫자는 변해도 문장은 남는다. 문장은 곧 생활이고 생활은 결국 손의 언어다. 국을 데우는 손, 약을 챙기는 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손, 때로는 멈추는 손. 8째 달 우리는 생활의 품목을 더 늘렸다. 분노는 회의에서만 고성금지, 칭찬은 즉시, 사과는 기록, 돈 얘기는 문장으로, 숫자는 표로. 규칙은 많아 보였지만 사실은 서로를 보호하는 안전줄이었다. 한 번은 내가 먼저 어겼다. 준호가 새로운 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해 보이자 나는 규칙을 건너뛰고 신탁에서 돈을 꺼내주고 싶었다. 손이 파일철로 갔다가 멈췄다. 가족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회의 당겨하자. 그날 우리는 더 오래 앉아 있었고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었다. 준호는 다음날 아침 스스로 이력서를 보냈다. 늦게 도착한 답장은 짧았지만 선명했다. 합격. 9째 달 다현이 승진했다. 월급이 조금 올랐다. 그녀는 회의에서 말했다. 엄마 신탁에서 우리 못 줄여도 돼. 선영이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런 말은 멋있지만 서두르지 마. 구조는 지키고 마음은 나눠. 나는 두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와 같은 방향으로 앉아있는 얼굴들. 그 얼굴들이 내 가장 큰 자산이었다. 10째 달 병원 정기 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 물리치료사는 말했다. 꾸준함이 약입니다. 나는 속으로 답했다. 우리 집의 언어이기도 하죠. 11째 달 나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회의 마지막 순서에 A사 한 장을 꺼냈다. 올해의 문장상. 선영에게는 선을 걷는 용기상, 준호에게는 도움을 계약으로 바꾼 상, 다현에게는 함께 살기의 발명상. 세 아이가 동시에 웃었다. 상장용 건박 스티커는 조금 촌스러웠지만 그 촌스러움이 우리에게 어울렸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방에서 혼자 앉아 올해의 첫날과 오늘을 나란히 떠올렸다. 처음엔 돈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돈을 흔들고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을 생활 안에 가두어 놓고 있었다. 숫자가 아니라 문장으로, 욕심이 아니라 역할로. 12째 달이 되는 날 나는 오래 미뤄둔 사진을 정리했다. 남편과의 사진, 아이들이 어릴 적 사진, 내가 지친 밤의 셀카들. 사진 한 장 한 장에 짧은 메모를 붙였다. 이날은 김이 넘쳤다. 불을 줄여주는 손이 있었다. 이날은 울었다. 다음 날 더 많이 웃었다. 메모를 붙이며 생각했다. 아버지,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돈 앞에서 본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 다음도 배웠습니다. 들킨 뒤에 두 번째 본심을 계약과 기록과 낭독으로 골라내는 일을. 그 두 번째 본심이 결국 그 사람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 창밖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알람을 맞췄다. 내일 오전 9시 물리치료, 11시 세무 상담, 오후 2시 준호의 첫 출근 점심, 저녁 7시 오늘의 3가지 낭독.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불을 끄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시험은 끝났고 생활은 시작됐다.
그리고 오랜만에 긴 숨을 쉬었다. 내가 잠드는 동안에도 생활은 움직일 것이다. 가스불을 올리고 불을 줄이고 출근을 하고 돌아오고 앉아 기록하고 낭독하고 살짝 웃고 천천히 늙고. 숫자는 한 번에 오고 생활은 작은 단위로 온다. 우리는 그 작은 단위를 정확히 하기로 했다. 그것이 이 집의 방법이고 내가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이다. 돈이 아니라 생활의 문장들. 내일 아침 다시 김이 오른다면 나는 뚜껑을 반쯤 열 것이다. 김이 너무 차오르지 않게 너무 식지 않게. 그 적당함을 지키는 집. 그게 우리가 되기로 한 집이다.